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는 영토, 땅 만들러 가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세 지점, 곧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마지막 모압 평지를 따라 흘러가는 스토리만 연결할 줄 알면 되는데, 지난 시간은 첫 번째 지점인 시내산에서 50일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민수기에 오니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백성들을 계수했습니다. 즉 이동을 위해 병력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였어요. 국방부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을 위한 구체적인 이동 작전도 짰어요. 정말 이젠 모든 떠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수기 10장 12절, 드디어 이동이에요. 시내산에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이동 순간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시내산을 떠나는 기점이기 때문이니까요. 성막위의 구름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향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네, 민수기의 두 번째 중요 지점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시내산을 출발한 구름 기둥은 하세롯 엘랏을 지나 바란 광야를 왼쪽으로 두고 올라갑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도정에서 특별한 일들이 생겨요. 만나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양념으로 잰 고기와 오이, 부추 등 샐러드와 나물 종류들, 그리고 포도, 귤 같은 디저트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는 종살이 했어도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도대체 지금은 뭐냐 이 말인 거죠. 얼마나 불평이 심한지 반란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이때 모세는 차라리 죽고 싶어 해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면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대책으로 모세처럼 영적인 사람 70명을 뽑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뽑힌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는 영적인 광경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랐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걱정해요. 왜냐하면 이 70명의 사람들도 예언을 하면 모세처럼 리더가 될 텐데 그럼 모세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잘 됐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만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평신도들도 영적인 사역자로 동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모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장로들이 다 각각의 진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이후 드디어 메추라기가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메뚜기 재앙 때처럼 메추라기가 날아와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미리암이 반기를 듭니다. 모름지기 70명의 장로들을 인정하는 대세 무드를 탄 듯해요.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시더냐? 우리들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모름지기 70명의 장로들 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단점을 걸어 대적한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란 광야까지 오는 노정에서 생긴 일들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만에 북쪽으로 끝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온 걸까요? 지도를 봐야 이해가 되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브엘세바가 나오거든요. 브엘세바의 위쪽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감이 오셨나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볼 일을 다 마치신 후 그 다음에는 땅을 주려고 하신 것이 분명해요. 창세기 통해서 국민 만들기, 그리고 출애굽기 통해서 법 만들기 끝났고 이제는 땅 만들기잖아요. 아,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딱 알아차려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온 것은
땅을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민수기는 땅 만들기가 관건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쯤에서 꼭 다시 확인하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시작되었는지, 왜 세워졌는지 이유 기억하시죠?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 땅 만들기 이야기가 흘러간다고 그냥 막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의의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국민 만들기를 하고 법 만들고 땅 만들러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수많은 나라가 있건만 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바로 모든 민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방향성이 있어요.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땅 만들기 하러 가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민수기 13장부터 시작하는 정탐꾼 사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건이죠?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정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탐하라 라는 이 명령은 시내산이라는 큰 덩어리 다음에 이어질 방향성인 거예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네, 이 명령대로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이 산지길을 따라 올라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의 정탐 결과 보고 잘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은 우리는 메뚜기다. 산지 거인들에게 우리 애들까지 다 잡혀 먹힐 거다 였어요. 이들이 본 산지 거인은 아낙 자손으로 네피림에서 니므롯으로 이어진 그들의 후손이었어요. 이러한 10명의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거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라며 상반대 주장을 합니다. 12명이 함께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10명은 메뚜기 신앙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온 걸까요? 바로 출애굽기 6장 4절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미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을 포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가 있고 물도 있고 좋구만 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것이지? 이런 식이에요. 그냥 거기가 좋다는 거죠. 미미한 평안에 젖어 살겠다는 거예요. 그 힘든 정복 전쟁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의 존재의인 모든 열방에게 이 복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참 난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추진해 왔건만 이제 와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쩌시란 건지. 자, 이러한 가나안 정복 포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내일 이어집니다.